다른 물고기들과 다르게 매일 먹자리를 놓고 살벌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 은어들. 생각보다 강하고 민첩하고 영리하지. 섣불리 덤빈다고 호락호락하게 잡혀주진 않을 테니 기초부터 탄탄히 배워둬야 할 거야. 자, 그럼 시작해볼까? 그런데 우리 은어들에게 대굴욕을 안겨준 전설의 인물이 있어. 때는 바야흐로 2011년 7월 21일 단 10시간 만에 나의 소중한 은어 동지 335마리를 낚아채 간 기록의 사나이, 그가 다시 돌아오는 날 우리 은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혹시 당신도 나를 만나보고 싶다면 그를 먼저 만나보는 게 좋을 거야. 예, 안녕하십니까, 이훈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그 산청군 관할에 있는 경호강이라는 장소입니다. 국내 은어 낚시터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이 경호강이 국내에서는 최고의 낚시터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은어 낚시를 하면서 이제 뭐 올해도 입문하실 분이 계시겠지만은 아주 상세하게 쉽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아주 초보 단계부터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낚시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어린 시기에 털바늘, 벌레처럼 생긴 털바늘로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훌치기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사실 시은어라는 매개체를 써서 다른 은어를 잡아내는 놀림 낚시를 위한 시은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요즘은 추세가 주변 낚시터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은어를 살려놓고 팔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훌치기는 그런 낚시고요. 이 놀림 낚시가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낚시인데, 놀림 낚시는 이 은어의 습성을 이용해서 은어를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은어가 이끼를 먹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자기 영역을 잡아요. 이렇게 돌 있으면 되게 넓게는 1평방미터까지도 잡고 좁게는 더 작게도 잡는데, 그 안에 다른 은어가 오면 쫓아내려는 공격성을 보여요. 그 공격성을 이용해서 시은어라고 하는 은어를, 살아있는 은어를 이제 코걸이라고 하죠. 이제 귀걸이처럼 구멍이 있기 때문에 코에 이렇게 꽂아서 보내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쫓다가 뒤에 달아서 보낸 바늘에 걸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은어 놀림 낚시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은어 낚시할 때 이제 필요한 장비들이 있겠죠. 이제 일단 낚싯대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떠다니는데 밑으로 물이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잡은 고기를 보관하기도 하고, 보관한 고기를 꺼내서 쓰기도 하고, 시은어는 미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려다니는 끌통이란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 강에서 낚시를 하니까 강 바닥에 이 돌이 많은 지역은 미끄러워요, 이게. 그래서 신발, 계류와 밑에 펠트 달려있는 계류화가 필수로 필요하시고,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저희들 슈트라고 하기도 하고 타이즈라고 하기도 하는데, 돌에 부딪히면 이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보온 역할도 좀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요 네오프렌 재질로 된 타이즈, 그 다음 벨트를 지금 차고 있는데요. 벨트가 끌통을 달고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으면 처리하는 뜰채를 항상 뒤에 꽂고 다녀요. 여기는 고기를 잡았을 때 이 안에서 쓰던 고기를 빼고, 그 다음 바늘도 빼고 다시 코를 끼운다든지 할 때 쓰는 뜰채입니다.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조끼인데, 조끼는 뭐 사실 소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굳이 은어 조끼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티셔츠도 마찬가지고요. 편하신 대로 입으시면 되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야, 장비를 이렇게 다 갖춰야 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낚싯대는 은어 전용 낚싯대로 입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갖고 계신 2칸짜리 3칸짜리
그냥 붕어 낚싯대, 민짱대 그런 것만 갖고 계셔도 처음 입문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요거는 꼭 필요해요. 요거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뭐 가벼운 벨트 하나 정도 준비하시고, 뜰채도 아주 뭐 가격대들이 저렴한 것부터 고급까지 있지만 용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싼 걸로 하나 구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 이 슈트란 것도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필요한데 가까운 데서 그냥 한 자리에서 하셔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반바지 입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살림통이 있어요. 은어는 은어 전용 살림통이 있는데, 굳이 이제 그런 살림통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바다에서도 그 밑밥통처럼 둥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 기포기 꽂을 수 있게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시면은 뭐 저렴하게 그냥 한 몇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면은 저 살림통도 구비가 되시니까 그걸 쓰시면 되고, 그 정도만 구하시면은 얼마든지 그 은어 낚시 입문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돈을 안 들이셔도 낚시는 입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비 같은 경우도 채비 묶는 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냥 통줄로 묶고 코걸이 하나, 역침 하나 만드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기존에 다 만들어진 것도 팔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사다가 쓰셔도 뭐 오래 쓰시는 분은 한 개 가지고 뭐 한 달 이상 쓰시니까 그런 거는 조금 뭐 아주 소소한 금액이라서 그런 건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장비가 준비가 되셨으면 낚시터로 가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미끼가 있어야죠. 시은어라는 미끼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 시은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 그 훌치기란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 은어가 나오는 그 강 주변에는 항상 그 은어를 파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편하게 구하실 때는 식당 가서 한 마리 얼마 하고 식당에서 파니까 그거 이제 살려와서 쓰시기도 하고, 또 지인들이 미리 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지인들한테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는 분들한테도 얘기해서 빌리기도 하고, 요즘은 잘 빌려줘요. 그걸 대신에 꼭 2배로 갚아드려야 됩니다, 빌렸으면.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강에 와서 낚시하시는 분 계시면 그냥 옆에 가서 한 마리 빌리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그냥 말씀 건네시면은 아마 홈케이 다 빌려주실 겁니다. 자, 이제 낚싯대에다 채비를 달고 이제 낚시를 해야 되는데요. 제 낚싯대는 지금 이게 9.5m짜리입니다. 뭐 줌으로 30cm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그 평소에 접으면 9.2m고요. 그 9.2m에 맞춰서 채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녀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채비 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안에 이 9.2m 낚싯대에 들어가는 모든 채비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서 쓰셔도 되고, 사 쓰시는 것도 무지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채비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낚싯대에 채비를 먼저 걸어야 되는데, 앞에 지금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다가 채비를 먼저 걸고, 걸 때 들채를 빼서 들채 안에다 떨어뜨려 놔요. 이걸 그냥 물 밖에 던지면은 잘못하면 이 채비틀이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들채 안에다가 던져 놓고 끝에 줄만 잡아 가지고 낚싯대가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낚싯대를 뽑으면서 줄이 나가는데, 줄 길이는 대개 낚싯대가 9m면은 줄 길이는 10m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줄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매듭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는 파시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낚싯대가 짧은 거는 6m 30부터 해가지고 긴 거는 10m까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때때로는 짧은 낚싯대에 맞춰서 써야 되고 때때로는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줄 길이가 길게 잡혀 있습니다. 길게 잡혀 있고, 다 나와서 보면은 요렇게 뭐가 달려 있어요. 이게 요 달려 있는 게 뭐냐면 눈표라고 그래요. 눈표.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하는 표식이다 그래서 눈표라고 그러는데, 요게 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찌 역할은 고기가 걸렸을 때만 보는 게 아니고, 시은어 놀림 낚시는 시은어를 말 그대로 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눈표를 보고 내 시은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른 고기한테 공격당해서 도망가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다 이 눈표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쥐고 있는 손에서도 그 감이 와요. 오는데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이제 눈표라는 게 있고, 시어너를 달아서 보내려면 시어너 달 수 있는 도구가 여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눈표가 쭉 내려오고 첫 번째 달려 있는 거, 요 동그랗게 생긴 귀걸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어 코에 꽂는 코걸이란 겁니다. 요걸로 시은어 코를 고정시켜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뒤에 이제 역침이라는 게 있어요. 역침은 그 은어 뒷부분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여기다가 이제 바늘을 달아요. 그 굴치기 바늘처럼 세 바늘도 있고 네 바늘도 있고 한데, 그 바늘을 달아서 공격하는 놈이 그 바늘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어는 입에 걸리는 게 아니고 몸에 걸립니다, 바늘이. 그래서 여기 이 역침이라는 역할은 그 바늘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늘은 따로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다가 바늘 끝이 무뎌진다든지 그러면 그때그때 바늘을 빼서, 은어 낚시인들 보면 항상 옆에 보면 이 옆구리에 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매너 케이스 통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못 쓰는 바늘 같은 걸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모아뒀다가 나중에 나가서 쓰레기통에 따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늘들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 줄이 달려 있고,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양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쪽도 바늘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바늘 하나를 빼서, 뭐 바늘은 하나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 역침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는데, 그게 이제 시기나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게, 지금은 초반식이라서 고기들이 작아요. 지금 작은데 하루에 그 돌에 있는 이끼를 자기 몸무게 심하게는 6배 가까이 먹으면서 몸집을 키우기 시작하는 게 은어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자라는 속도가 근 2mm씩 커요, 초반기에는. 그래서 나중에 커질 때는, 심하게 클 때는 고등어만 안 합니다. 30 넘는 것들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작기 때문에 이 줄 길이를 짧게 달아줘요. 그리고 바늘 사이즈도 작아요. 이게 작은 고기에 맞춰진 바늘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6호라고 돼 있는데 6호 바늘인데 크게는 10호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줄을 달 때 쓰는 역침에다가 이제 지금은 한 손가락 3마디 정도 길이로 줄을 남겨놓고 고정을 시키면은 아마 여기 있는 은어한테는 맞을 거예요. 요렇게 되면 이제 채비가, 모든 채비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요 바늘까지 달게 되면 채비가 전체가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바로 낚시를 시작하셔도 되는 단계까지 들어가신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채비도 준비가 됐고 시은어를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이제 통에서 꺼내는데, 통 뚜껑을 열고 들채에 부어서, 뭐 사실 필요한 만큼만 넣으면 돼요. 지금 2마리가 나왔는데 한 마리, 3마리가 있네요. 그러면 아주 튼튼한 놈으로 한 마리만 빼고 나머지만 다 통으로 다시 넣어 주시고, 이렇게. 그럼 이제 지금 한 마리 남아 있는 거, 요게 이제 시은어가 되는 겁니다. 자, 시은어 끼울 때 지금 바늘을 여기다 걸어 놓은 거는 손을, 양손을 같이 써야 되니까 바늘을 이제 뜰채에다 꽂아 놨는데, 아주 고수들은 이 고기를 잡아도 손에서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물 밖으로 꺼내서도 끼우고 그러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뜰채 안에서 하세요. 안 그러면 잘못해서 밖에서 하다가 놓치면은 또 꺼내야 돼요. 고기 없는 경우는 낭패를 보니까 그 상태에서 잡아서, 자, 코걸이를 뭐 이쪽 어느 방향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콧구멍이 있어요. 얘가 여기다 이렇게 대고 그냥 밀면은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없는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니라서 얘도 고통을 못 느껴요. 단지 이제 이렇게 코걸이하고 결합이 돼서 이제 요 고기는 이제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그 다음 뭘 하냐면 먹자리 은어, 우리가 잡을 은어를 잡으려면 바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늘을 뒤에 꼬리 쪽에 이렇게 아까 역침이란 거로 이렇게 살짝 찔러서 고정을 시켜줘요. 그럼 뒤에
지금 보시다시피 바늘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꼬리 지느러미에서 한 2.5cm 정도 뒤로 나오게. 그래서 요게 이 상태로 쭉 들어가면 공격하는 고기들은 항상 그 상대방 고기의 항문을 보고 그쪽으로 공격해요. 제일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꼬리 뒤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길이를 너무 짧게 하면은 공격하는 고기가 코에 걸리고, 너무 길게 하면은 밑으로 뚝 떨어져서 이 배에 걸려요. 근데 고기가 어디에 걸리는 게 제일 좋으냐? 등에 걸려야 돼요. 등에 걸리면은 통증도 덜하고, 그리고 고기를 아주 싱싱하게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시은어를 써서 낚는 낚시이기 때문에 시은어가 튼튼하지 않으면 고기를 잡기가 힘듭니다. 채비는 이 정도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넣어서 고기를 찾는 겁니다. 이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그 낚시터 들어오시면은 이게 고기가 깊은 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장자리에 들어와서 안으로 안 들어오시는 게 앞에 있는 고기를 도망 안 가게 하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입수하실 때는 항상 그거 염두에 두시고 앞에 자리를 먼저 잡고, 그 잡은 다음에는 그 자리에 서서 조금 더 깊은 자리를 잡고, 가능하면 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기를 넣을 때 지금 고기가 달려 있는데요. 되게 강인하게 물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보낼 때 고기를 약간 수면 쪽에 끌어오고 물살에 태워서 흘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점점 멀어지게, 지금처럼 멀어지게 가고, 그 다음에 고기를 그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붙이셔야 돼. 왜냐하면 은어는 바닥으로 다니는 고기가 아니면은 그 먹자리를 가진 은어들이 자기 자리를 침범하는 고기가 아니고 지나가는 고기로 보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고기는 바닥에 붙여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시고, 바닥에 붙이려면은 고기를 너무 당기는 순간 고기가 바닥에서 뜨기 때문에 당기지 않고 그냥 고기 코만 이렇게 잡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만 유지하시고 고기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게, 가능하면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면 얘가 알아서 찾아다닙니다. 이제 기본적인 건 그렇고, 아주 고급 과정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 줄의 저항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고기를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제 자, 이 상태에서 한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계속 움직이게끔, 너무 안 움직이면 살짝 당겨주는 정도로, 그 정도만 하시면은 고기가 계속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뭐 낚싯대 눕혀서 이렇게 조금 당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지치지 않을 정도.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앞에 한 3m 밖에 안 돼요, 이게. 근데 이런 자리도 고기가 있어요. 이제 본 시즌으로 들어가면, 지금 초반 시즌이라서 고기들이 자리를 잘 못 잡고 있는데, 이제부터 한 일주일만 지나도 자리를 잡는 고기가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면은 물론 마리수도 많아지지만 고기 공격성도 훨씬 더 지금보다 활성도도 좋고, 잡히는 속도도 그렇고, 걸렸을 때 이 손에 전해지는 그 손맛도 완전히 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은어들을 만날 준비가 된 건가? 생각보단 준비가 간단하지. 그런데 대부분의 어종들은 한 자리에 앉아서 승부를 볼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물고기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야. 하지만 너무 겁먹진 말라고. 생각보다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먹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몸을 내던지는 것이 우리 은어들의 습성. 그걸 잘 이용한다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네, 여기 지금 경호강 중에서도 하류권에 위치하는 자리죠. 명동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여울이 쫙 내려가는데, 이 여울하고 올라가면서 또 느린 그 미소,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여울들, 또 중간에 또 여울도 있고, 여기 포인트 길이가 근 한 600m 가까이 되는 자리라서 상당히 그 좋은 자리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포인트가 여기하고 아래쪽 포인트가 그 경호강에서는
마리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요 앞에 보면 은어들이 그 이끼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요런 입자국을 만들어내요. 보면 이렇게 그 제비꼬리처럼 두 개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입술을 옆으로 대고 돌을 긁기 때문에 두 줄기가 항상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자국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자리를 먼저 찾아서 그 앞쪽을 노리고 포인트로 잡고 하시면은 대개 마리수 조과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그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자국이 선명하게 검은색이 안 나요. 요런 것들은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전에 먹었던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명한 자리들이 있으면은 그날 아침에 먹던 고기들이고 좀 전까지 있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돌이끼가 많은 곳이 곧 우리 은어들의 아지트. 그래서 돌이끼를 먹은 입자국이 많고 그 색깔이 선명한 곳을 공략하면 우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 되게 이제 은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자리라면 아무래도 여울이 지는 자리, 바깥에서 그 산소를 끌어당겨서 용존 산소량 자체가 많은 자리. 그래서 물이 지금 이제 고기가 작아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물이 센 자리를 싫어해요, 지금.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 외려 이런 여울 자리들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자리들이 특급 포인트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는. 아, 오케이. 왔어. 아우. 보시면 그 고기를 제가 이렇게 날리는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제 공중박기라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잡아당겨서 날리면 안 되고요. 하실 때 뜰채 뽑고 이렇게 잡으시면 고기하고 정면을 봐야 돼요. 잡힌 고기하고 정면을 보고 낚싯대를 뒤로 젖히는 게 아니고 낚싯대를 위로 밀면서 밑에 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다 싶을 때 젖히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요게 공중박기입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절대로 그 잡히자마자 당기면은 고기가 총알처럼 날아와요. 진짜 총알처럼 날아오기 때문에 낚싯대를 세운다고 보시고 세운 상태에서 위로 올려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걸렸을 때 제동을 걸고 낚싯대를 가능하면 세우고 그 다음에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위로 밀어 올리고 살짝 젖히면은 수면 위로 아주 자연스럽게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날아옵니다, 이게. 그리고 제자리로 딱 들어오고. 물론 그 연습은 조금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일단 고기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잡아놓은 거니까. 인질이 된 시은어가 날아오르고 먹자리 은어가 튀어오르는 순간 바로 뜰채를 들어 공중박기 기술로 우리를 사로잡으면 게임은 끝. 민첩한 우리 몸놀림에 적응하려면 뜰채의 기술을 좀 연마해야 할 거야. 자, 고기 걸린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쫓아오다가 지금 바늘이 등에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혔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가 걸렸을 때는 이렇게 바늘이 역침이 빠지고 이제 고기를 잡을 때는 요 역침을 연결을 해놓고 꼬리 쪽에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럴 때 처음에 위에 있는 고기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늘에 있는 고기를 바늘을 빼주고 요 잡힌 고기를 다시 시그널로 쓰고. 그런데 지금 시즌의 사이즈가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 한 15cm 16cm 정도 나오네요. 지금 초반 시즌이라서 사이즈가 요 정도인데
이제 조금 한 일주일 지나면 17, 18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지나면 20cm도 나오고 후반 시즌으로 들어가면 30 넘는 게 나와요. 진짜로 고등어만한 게 나옵니다. 고기는 참 이쁜 고기입니다. 이게 비린내 없고 수박 냄새 나고 입술도 무슨 립스틱 바른 것처럼 이렇게 태가 쳐져 있고. 고혹적인 색깔과 매끈한 몸 덕분에 우린 항상 민물의 여왕이라 불리지. 하지만 미모는 어디까지나 수많은 매력 중 하나일 뿐. 강하고 영리한 데다 민첩하기 때문에 낚는 재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이제 채비법을 배워볼 시간이야.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낚시를 하시다 보면 그 직접 채비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세부적인 걸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줄들이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충격을 많이 받는 줄은 조금 두꺼워요, 이게. 코골이 밑에. 그러고 코골이가 달린 줄이 조금 더 가늘어지는데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거는 그 더블 팔자 매듭이에요. 그러니까 팔자 매듭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겹으로 중간에 충격 완화를 하는 게 하나 붙어 있고, 이 코골이가 달려 있는 줄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 줄이 또 더 가늘어집니다, 이게. 근데 이 가늘어지는 줄도 마찬가지로 코골이 쪽 줄하고 팔자 매듭으로 두 번으로 해서 여기도 충격 방지를 시키고, 요건 이제 앞줄이라 그래요. 코골이 위쪽에 있는 건 앞줄이라 그러는데, 앞줄이 실제로 물에 들어가고 또 그 이상 되는 부분들이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줄 위로 올라가는 건 여기 수중사라고 그래요. 물 속으로 들어가는 줄이기 때문에. 요 수중사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그 금속으로 된 메탈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물 매듭이라고 해서 이렇게 꼬아서 만들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서 이 수중사하고 위에 만나는 줄, 그건 이제 공중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편물 매듭, 고와서 만든 매듭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 낚싯대 제일 꼭대기 달려있는 줄은 천상사라고 합니다. 천상사라고 해서 일종의 합사 같은 건데 꼬여 있어요, 줄이. 왜? 그 낚시를 하다가 뭐 비를 맞을 경우도 있고 낚싯대에 물이 묻을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제일 꼭대기 있는 줄이 낚싯대에 붙지 말라고 꼬아준 줄을 한 1m 정도 쓰고 있습니다. 요 매듭법이나 이런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위로 꼬아서 만든 편물 매듭 하나, 그 다음에 줄하고 줄을 연결하는 그 팔자 매듭이 두 개씩 들어가는 팔자 매듭이 하나, 그 다음에 요 코골이 매듭입니다. 코골이 매듭은 요거는 이동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코골이 매듭 부분을 손으로 쥐고 움직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코골이 자체만 잡고 움직이면 이동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자기가 이렇게 힘을 줘서는 못 움직이고, 이제 낚시인들이 필요한 만큼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요것도 편물 매듭의 일종입니다. 요것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채비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목줄입니다. 목줄. 코골이도 달고 역침도 달고 하는 목줄인데, 지금 사이즈는 목줄을 한 1호 정도, 0.8에서 한 1호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코골이에 쓰는 줄은 합사. 근데 한 0.6호 줄을 걸치고 서로 교차되고 내려가고, 또 밑에서 교차되고 내려가고, 오른손이 왼손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줄을 바꿔 잡았을 때도 밑에서도 오른손이 왼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10번 정도 묶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묶으세요. 이렇게 2번. 요거를 통째로 한번 묶어서 줄 2개를, 그래서 매듭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고 아래로 당기면은 미끄러져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는 자르고 하나만 쓰는 거예요. 코골이는 묶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냥 감아서 한 바퀴 감고 당기고 또 감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순간 접착제로 마지막 처리를 하시면 돼요. 코골이가 이제 달렸으면 채비 중에 꼬리바늘 고정시키는 역침입니다. 역침 넣어서 고리 하나 만들어서
안 돌리기 방법, 그 방법으로 그냥 돌리셔서 감으시면 되고, 그게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뭐 10번 하셔도 되고, 이제 이 위로 그 수중사라는 게 올라가는데, 저희가 요즘은 그 금속 라인을 많이 써요. 요거는 호수가 지금 0.05인데 코골이줄하고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 방법도 방금 코골이하고 만든 거하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10번에서 많게는 15번 정도 이렇게 그냥 묶어주시면 됩니다. 2번 묶어주시면 이런 자투리 다 잘라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줄을 매듭 위에다가 걸쳐서 한 바퀴 그냥 감아서 남은 자투리 그냥 잘라주시면, 순간잡이 자체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터를 반을 접어서 메탈 라인 위에 그냥 걸치세요. 이렇게 걸치시고 줄 2개를 한 바퀴 감아서 이 사이로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자, 채비까지 마무리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와 대적할 시간. 낚싯대를 통해 우리 은어들의 움직임을 읽어내야 하니 집중해야 한다고. 자, 지금 이제 처음 낚시하실 때 가벼운 낚싯대들은 사실 그냥 편하게 쥐셔도 돼요. 근데 은어 낚싯대 전용대들은 기본이 9m가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잡을 때 손으로 이렇게 쥐고 잡으면은 이 손에 오는 감이 좀 떨어져요, 이게. 낚싯대. 저 같은 경우는 손끝으로 이렇게 쥐고 있어요, 이렇게. 손끝으로 쥐고 아래쪽은 잡고 있어도 돼요. 안정되게 잡고 있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손끝으로 쥐면 좋은데, 손끝으로 아래쪽까지 이렇게 잡으면 조금 잡는 게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아래쪽은 그냥 쥐시고 손끝으로 위를 이렇게 받쳐준다는 생각으로 받쳐주고 있으면, 거기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툴툴툴툴툴 움직이는 느낌이 제일 예민한 손끝으로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움직일 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때는 고기가 공격을 한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은어도 물리기 싫으니까 도망가요, 이게. 그런 것도 손끝으로 느껴져요, 이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온 꾼들. 낚싯대 초리 끝에서 손잡이를 타고 흐르는 전류처럼 우리 은어들의 짜릿한 몸부림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낚시하시다 보면 항상 트러블이 생겨요. 어떤 때는 은어가 아니고 쏘가리도 종종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줄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줄이 터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채비 전체를 바꿔주신다든지 하면 되는데, 낚시하다가 말고 이게 바늘이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제 무릎을 지금 물속에 있는 돌로 봤을 때 돌에 홈이 있거나 이런 자리에 잘못해서 이렇게 걸리면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은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아직은 헤엄을 치고 있지만, 이렇게 걸리면은 나중에 얘가 힘이 빠지면은 물살이 밀리면서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렇게 고기가. 그럼 이거를 빼낼 때, 바닥에 걸린 바늘을 빼낼 때 낚싯대를 최대한 눕혀서 수면 가까이로 붙여서 눕힌 상태에서 위쪽으로 쭉 끌어올려주면 웬만큼 걸린 거는 다 바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특별히 트러블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은어가 지쳐가지고 바늘이 잘 걸린다 그럴 땐 시은어를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바늘이 잘 걸리는 이유가 바늘을 너무 크게 쓸 경우, 이 바늘 사이즈가 원래 고기 사이즈에 맞춰서 그때그때 6호, 7호, 8호, 9호, 중간쯤 되는 6.5, 7.5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속이 빠른 데서는 그 시기에 쓸 수 있는 바늘보다 호수를 한 반호수 정도 올려도 유속 때문에 바늘이 조금 떠올라요. 바닥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조금 크게 쓰셔도 되는데, 유속이 느린 장소일수록 바늘이 뜬다기보다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늘 크기를 조금 줄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은어들끼리 치열한 영역 싸움을 벌이기를 유도하며 포인트 깊숙이 들어오는군. 이제 남은 건 손끝에 집중. 인질이 된 시은어의 놀림을 조정하는 것뿐이야. 얘가 등에 걸렸던 고기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은어로 쓰기에. 그리고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골이에 이제 코골이도 달려 있고 줄도 달려 있고 몸에 상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요, 고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새로 쓸 수 있는 은어를 한 마리를 잡아내야 돼요. 잡은 고기를 또 새로 쓰고 잡은 고기를 또 새로 쓰고. 근데 이제 처음 하실 때는 한 10분 정도면은 아마 고기가 지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한 마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춘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바늘이 걸렸다든지. 그래서 항상 고기가 바닥에서 뜨지 않을 정도로는 낚싯대로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돼요. 당겨서 이게 바늘이 바닥에 걸린 건지 아니면은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래서 너무 이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물살이 센 자리로 들어갔을 때 얘네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 큰 돌이나 뒤편으로 들어가서 쉬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은어가. 그때는 그 안에서 빼줘야 돼요. 빼줘서 다시 움직이게 해줘야 되고 또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항상 포인트를 넓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요만큼만 찾아서는 안 되고 앞자리, 더 먼 자리, 왼쪽, 오른쪽 전체를 다 탐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탐색이 기본입니다, 놀림 낚시는. 그리고 이제 이 낚시법이 대개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는 그 인형 낚시라고 합니다. 끌면서 하는 낚시.